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로 가는 여정 환희로드입니다. 오늘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경제 철학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럭셔리, 명품, 해외여행,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 외제차, 비싼 월세 등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행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소비 이후에 단순한 행복감이라는 감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이나 명품 결혼 반지, 벤츠, 샤넬백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치라는 국어 사전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최근에 2030 세대에서 지나친 사치가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과장에서 차장 정도의 그런 직장인 분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30 대기업 간 그런 직장인 분들은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6천만 원,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자만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분수 이상으로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본인의 분수는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의 분수는 자산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얼마를 모았고 얼마 정도의 이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은 내가 건강상의 문제, 회사 내부의 문제,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데 따라 은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가는 더더욱 변동성이 크고요. 직장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도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치는 지향하는 편입니다.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제 돈을 교환하고 축적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산에 투자하면서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위에 사치 소비는 100% 손해죠. 내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 그래서 300만원을 썼다 라고 한다면 300만원은 100%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300만원어치를 샀다 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단기간에 이 그래프 이쪽처럼 이렇게 쭉쭉쭉 빠질 수는 있습니다. 장기간 본다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또 이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이 자산의 그런 가치입니다. 자산 투자는 큰 확률로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와 조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나의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렇게 불어난 자산을 여러분들이 왜 모아야 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자산을 다시 돈으로 바꿔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돈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결혼식 비용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내 집 마련 꼭 필요하죠. 결혼할 때 신혼 살림에 들어가는 다양한 가전, 가구 등등등 필요한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직장에 현타가 온다든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게 커지거든요. 세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저에게 일하지 않을 자유를 주게 됩니다. 4번은 노후가 급격하게 불안해질 때 부모님이 아무리 노후 준비 잘 하셨어도 뭔가 건강상의 문제나 이렇게 또 연루하셔서 치료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6번 내가 세계 일주를 다니고 싶을 때 다닐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자유, 아까 3번에서 일하기 싫은 자유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책을 쓰고 싶다, 나는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런 자유도 다 하게끔 할 수 있겠죠. 돈이 있다면. 나중에 40대 50대가 돼서 회사가 해고되거나 구조조정 됐을 때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버는 돈이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나는 300만 원 벌었으니까 한 250은 소비하고 50만 저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잘못된 얘기죠. 내가 나중에 돈이 없고 돈을 못 벌게 됐을 때 이 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결론에 드는 거죠. 9번,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해. 유학도 보내줘야 되고요. 유학, 대학교 진학 이런 것까지는, 저는 대학교 진학까지는 그래도 좀 부모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 은미체라고 하죠. 예술 쪽으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아무래도 확률상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 자식이 아플 때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노인이 돼서 이렇게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내가 쌓은 자산을 보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바랄 때도 여러분들의 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내가 죽을 때도 내 장례금, 다음에 좀 돈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증여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이렇게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많고 내가 버는 소득이 많다고 해도 실은 이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알뜰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6번은 사회에서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도 가난한데 자식도 가난하고 부모가 계속 아파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개천의 용이 된다고 해도 조금 버거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을 저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번, 책 살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 건립. 그래서 참 이 도서관이라는 게 되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지식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런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사회에 좀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18번, 직원들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을 뽑는다면은 그게 주 경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회사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을 지원할 때 이럴 때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돈이 좀 많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지금 당장 내 과시나 그런 것들에 쓰기보다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나의 가정, 내 부모와 가족, 자식, 내 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나중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가치 있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당장 만족감과 과시를 위해 소비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현재 나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해 보는 거 어떨까요? 라는 걸로 오늘의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환희로드였습니다.